일본이 빠르면 2월 하순부터 C19 감염증의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회의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혼란은 예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급부금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이지만 아직까지 마이넘버 카드 등과 관련된 특별한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일본에서는 국민 전원에 대한 지속화 급부금 10만엔 지급과 이에 따른 마이넘버 카드 교부 신청 급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일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해결했던 10만엔 지급과는 사정이 달라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지정 병원에 찾아가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어쩌면 상당수 일본 국민이 빨리 예방 접종을 받겠다고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장소에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를 전제로 만들어진 일본 행정 자원은 아주 간단하게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PCR 검사를 둘러싼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보건소의 상황을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아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 건강, 의료를 관할하는 본청 부서나 보건소 등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패닉 상황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접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원활히 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10만엔 급부금 사업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민에 대한 안내만 하더라도 전용 접종권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지정 장소에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대상자로 인한 혼란과 혼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접종 장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나이대로 분류하는 것은 쉬워도 기초질환 유무를 파악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빼놓지 않고 우선적으로 접종 안내를 하는 것은 현재의 일본 체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일본에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서 마이넘버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부화와 개인정보 관리의 구조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면 환자 본인이 자주 가는 의료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병력이 전달되어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지금 말해봤자 일본에는 소용없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주치의로부터 지병을 증명받기 위한 번거로움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일본 정부가 예방접종 때 본인이 지병 관련 신고를 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빨리 백신 접종을 받고 싶은 거짓말들이 속출하면서 그로 인한 새로운 행정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접종 장소 및 관련 인원 확충에 대해서도 행정 자원의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국민의 접종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보건소 등 지방지자체의 직영시설뿐만 아니라 평소에 각종 건강진단 및 소아 예방접종 실시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만이라도 학교에서 집단 접종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학교에는 집단 접종 노하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백신의 효과나 해외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의 상황을 호의적으로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이번 백신들은 개발 기간이 짧아서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일반 예방접종과 달리 감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C19 감염증 백신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유효성 90% 이상이라고 하는 정보가 오도되어 과잉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권장은 해도 의무화는 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 개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 등의 염려가 있는 상황이더라도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와중에 일본 언론들의 보도로 형성되고 있는 국민적 인식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현재 상황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백신 만능론을 펼치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만능론은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 나는 이제 무적이다라는 듯이 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밤 술자리를 반복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맞지 않은 사람을 색출하여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예방접종 경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기승을 부렸던 자숙 경찰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약 저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고립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의료 종사자 가족 등이 C19 감염증에 감염되었을지 모른다고 해서 시설 이용 거부 등 차별을 당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했습니까가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치사율이 높은 감염증이 있는 해외 지역으로 출국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C19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의료나 복지 현장 등에서 이러한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접종 증명을 발급해버리면 오히려 국민의 감시의식을 조장하고 증명이 없으면 일반 사회 활동조차 제약받는 분위기가 돼버려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백신 개발로 감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방식을 잘못하면 대혼란과 함께 새로운 차별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기대와 같은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는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C19 감염증이지 사람끼리가 아닙니다. 한국도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에 준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감염증 극복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누적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적으로 나온 수치일 뿐이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이 과연 일본이 원하는 만큼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